자, 오늘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디퓨전 모델 여기 링크 보면은 제가 찾은 것 중에 여기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 디퓨전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할 때보다는 그거의 응용으로서 가장 그 최신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 더 최신도 있긴 해요. 근데 DDPM이라는 그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링이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사실은 이 논문이 그건데 이 논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 그리고 디퓨전 모델이 사실은 요거의 약자예요.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프로버빌리스틱 모델. 근데 기니까 그냥 DM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링크 하나 있는데 유튜브 찾은 게 적절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면 보면 볼수록 얘가 그래도 처음부터까지 꼼꼼하게 가장 잘 설명한 애가 요 친구라서 요걸 링크 걸어놨고요. 노트는 그 소위 블로그에 이렇게 논문 자체를 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논문은 너무 그 짧게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설명해 놓은 블로그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거 하나 링크해 놨고요. 코드까지도 있어요. 코드도 이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디퓨전 모델 너무나도 지금 그 요즘에 핫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요.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근데 모티베이션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아래 그림 하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리프레시 네, 네. 해볼게요. GIF 애니메이션이라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잡음에서 점점 엠리스트 숫자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네, 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디퓨전 모델링이 이걸 해요. 진짜 처음에 완벽한 잡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모델이고요. 이 코드가 네. 어렵냐? 수도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수도 코드는. 와, 되게 수도 짧네. 코드는 이렇게 짧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해 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이게 다예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코드는 간단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배워보면 재밌고 의미 있겠죠?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막 시불시불거리면서 화나면서 끝나는 게 이겁니다. 아, 예,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좀 아는 사람들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예전에 계속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네, 네. 악명 높은 그 수학적인 배경이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기초예요, 또. 그게 기초야. 아, 그거야 기초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아, 어쨌든 음, 너무 수학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좀 시간 남을 때 하는 일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 그림처럼 이렇습니다. 즉, 요게 먼저 그림으로 생각되는데 이 디퓨전 모델링에서 하는 거는 그 일단은 그 원래 깨끗한 이미지를 보통 이렇게 X0라고 많이 표현해요. 얘네들이 설명할 때 표현할 때 X라는 그러니까 샘플링된 벡터예요. 샘플링된 거. 그러니까 그 이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샘플링된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이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그게 어떠한 그 디퓨전 과정이라는 걸 거칠 건데 디퓨전 과정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물리학에서 말하자면은 유체역학 같은 데서 그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퍼져서 완벽하게 쫙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잉크가 어디 떨어지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냥. 그래서 네. 섞여버리는 거니까. 그런 그 수학적인 그 과정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퓨전 과정을 이런 노이즈가 섞여서 결국에는 노이즈밖에 없는 결국엔 몽땅 다 노이즈인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델링을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기가 진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가 100 바이 100 이미지다. 그러면은 만차원 공간의 한 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차원 공간에서의 랜덤 넘버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냥 만 개의 랜덤 넘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만차원 공간상의 모든 곳에 팽배해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랜덤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디퓨전, 여기서는 포워드 프로세싱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굉장히 작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차근차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X1, X2에서 점점점 노이즈가 가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을 이런 확률 분포로 설명을 합니다. Q라고 이제 읽을 건데 Q는 XT 기분 XT-1.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별로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X는 우리가 관심 갖는 그 이미지 스페이스의 변수고요. 그런데 T는 그 소위 이 디퓨전 되는 과정에 있어서 T-1이 그러니까 왼쪽 거 그러니까 처음 시작 쪽이고 T 플러스 그러니까 T는 한 단계 지난 다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노이즈가 좀 적은 거고 왼쪽에 하나씩 그러니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이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이즈를 어떤 식으로 집어넣느냐 그 내용은 조금 있다고 요 그림 설명부터 할게요. 지금 그 디퓨전 모델링에서 하는 그 과정은 그거를 거꾸로 말하자면 학습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뒤집혀 있는데 지금 오른쪽이 X0고요. 왼쪽이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노이즈를 조금 빼고 조금 빼다 보면은 점점점 가서 그 원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정은 지금 그 또 이것도 조건부 그러니까 확률 분포상으로 보면 P 세타 그러니까 세타로 파라메타된 확률 분포인데 XT-1 기분 XT 그러니까 오른쪽 게 조건이고 왼쪽이 그 포스테리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XT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거에서 노이즈가 조금 적은 쪽으로 움직일 때의 요 확률 분포. 그런데 이거를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닙니다. 아무 그 노이즈를 만들 때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뭐냐면 이거를 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쓰면은 가우시안 노이즈, 노이즈를 가미할 때 특히 노이즈를 가미할 때 가우시안 노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베리언스가 작은 아주 베리언스가 작은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런 노이즈 값을 누적해서 나가면은 결국에 그것의 역 프로세싱은 똑같이 가우시안 노이즈다래요. 근데 그것에 관한 논문이 이 디퓨전 논문에서는 항상 언급은 되는데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도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그 이런 그 통계학 쪽, 그러니까 확률론에서 그 잘 알려진 사실처럼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미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거는 또 똑같이 가우시안 노이즈 형태로 이거를 그 복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꼭 해요. 자,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씁니다. 항상.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다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설명하는 것도 제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핵심이 되는 몇 개는 알아야지만 코드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포워드 프로세싱을 쭉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한 번에. 무슨 말이냐면 왼쪽 거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Q가 노이즈가 그 가미되는 그 말하자면 확률인데 X0가 원래의 깨끗한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그 소위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예요. X1, X2, X3 몽땅 다 얘기하는 겁니다. 노이즈가 조금 섞인 거, 더 섞인 거, 더 섞인 거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인데 얘는 소위 말하는 마코프 체인 형태이기 때문에 즉 그 이전에 노이즈 가미하기 직전의 이미지 모양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이전에 말하자면 노이즈가 있던 없던 그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이즈를 현재 이미지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그 이미지 측면에서 적절한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을 보면 아는데 이 그 N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두 번, 그러니까 노이즈가 가미되는 거를 생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노이즈가 가미되기 전이 XT-1이거든요. 그러니까 T로 그 다음 단계의 노이즈를 가미하는 방법론이 아주 간단해요. 현재 거에다가 현재 이미지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가 뮤고요. 평균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베타 T I는 그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x와 i가 주어진 거고 요 베타 값으로 말하자면 그 사이즈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가 무지무지하게 작은 걸 쓰는 거예요, 사실은. 베타가 보통 0.001부터 시작, 0001부터 시작해서 0.02, 0.04든가, 뭐, 그러니까 보통 논문에서 쓰는 거 보니까 그걸 한 1000단계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증가시켜 가면서 노이즈를 가미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요, 이미지의 그 값이 평균으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그 주변에 노이즈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가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이미지에 말하자면 약간 좀 작은 1 빼기 베타 이거는 거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수. 그러니까 평균 값은 이미지보다 조금 작은 값을 쓰고 그 대신 베리언스는 그 작은 그 변화량 그 정도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노이즈를 가미하다 보면 너무너무 조금씩 가미가 돼요. 굉장히 천천히 아주. 그게 지금 요 forward processing입니다. 그런데 이 forward processing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이 노이즈 그거를 학습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노이즈를. 그 노이즈를 학습해서 빼버리는 게 말하자면은 이 디퓨전 모델링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려면은 뭐를 학습해야 되는지가 수학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해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와 있는 수식은 늘 그렇듯이 진짜 아름답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되는데 그 뒤로 이따가 좀 점프를 해볼 거고요. 자,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횟수로 요 노이즈를 가미하면요. 어떤, 말하자면은, 끝에 가면은 완벽한, 이게 뭐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는 그러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한 1000번 정도 이렇게 여기서 보통 많이 단위가 그런데 그 정도 노이즈를 가미하고 나면요. 거의 완벽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노이즈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거꾸로 되돌리다 보면 이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합니다. 즉, 그 각 단계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단계만. 노이즈가 가미된 단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요 probability 함수, 분포 함수를 구하는데, 이 probability of 세타로 파라메이터 됐다는 게 요게 바로 세타가 딱 서브스크립트가 있으면 요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로 요걸 계산하겠다는 건데, XT가 들어가서 XT-1이 나오도록 요걸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조금 더 많은 데서 좀 가미됐던 노이즈를 빼버린 그러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얘도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적으로 레퍼런스를 계속 확인하는데 증명은 돼 있지 않은 그렇지만은 다들 공감하고 들어가는 그 정리 중에 하나 같은데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를 띌 거란 얘기입니다. 얘 또한.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미했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거를 거꾸로 그러니까 제거할 수가 있는 작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멀 디스트리뷰션 두 개만 구해요. 항상 평균값과 베리언스만 구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일 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거에 말하자면 입력과 출력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를 돌려서 파라메타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면 요 뮤와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해서 더 간단하게 해요. 사실은 시그마를 안 구해요. 왜냐하면 베리언스는 우리가 이미 노이즈를 가미할 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가미했거든요. 베타 1, 베타 2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그대로 쓴다는 게 여기에 방법이고요. 요 평균값만 다시 구하자. 평균값만. 평균값은 데이터 디펜던트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데이터로부터 평균값을 구해서 약간 줄여서 평균값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평균값일 확률을 우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로 구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큰 관건이고 요 평균값을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함수를 이 평균값을 구하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거를 이루어내고 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픈데 사실은 이거는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에 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랑 똑같네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단계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엔코더는 레이턴트 벡터로 갔다가 레이턴트 벡터에서 다시 그냥 그 보통 스페이스로 돌아오는 그 두 단계뿐이 없는데 이거를 매번 아이터레이션 때마다 똑같이 계속해야 돼요, 여기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누적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에서 유도하는 과정처럼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이거를 말하자면 최소화시키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L 다이버전스를 포함한 그 소위 그 베리에이션을 로우 바운드라는 거, 뭐 엘보라고도 부르는 거 아마 항상 베리에이션을 오토 엔코더에서 딴 건 기억 못해도 사람들 그 용어들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엘보를 대신 최적화시킨다. 근데 그 엘보라는 게 사실은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을 묘사하는 네트워크의 그 분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분포에 말하자면 비슷한 정도를 말하자면 똑같게 만드는 그런 거를 사실은 옵티마이전 시키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이지. 그거는 별로 여기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나 요가 아니구나. 요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KL 다이버전스에 관한 그 수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P하고 Q 두 개의 분포에 말하자면 차이를 구하는 게 KL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보통 많이 구하죠. 적분식으로도 구하고 또는 익스펙테이션으로도 구하고 여러 가지 수식 표현이 있는데 결국엔 요 수식을 대입시켜서 거기서 구합니다. 이거는 뭐 KL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소위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 개념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 로스 함수를 그러니까 유도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요약이 되긴 돼요. L0, L1,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말하자면은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미지에서부터 노이즈 처음 섞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일 마지막 직전까지의 노이즈 섞는 과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로스 함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0부터 그 t-1부터 t까지. 근데 여기서 그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을 유도하고 말하자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어떤 것,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 단계의 이 로스 함수에서 쓰는 요 P 함수인지 뭔지 이런 거는 그냥 이미 가정상 그 가우시안 함수예요. 가우시안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함수의 모양 그 자체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요것도 첫 번째 것도 다른 수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폼으로 구해져요. 그런데 요 중간에 말하자면은 그 매 주어진 과정에서 그 소위 노이즈가 있는 없는 데서 들어간 거 그리고 들어간 거에서 노이즈가 빠진 거 그때의 그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비율 요거를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그 수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뭐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알고 있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는 주어진 그 t 타임에서의 노이즈가 섞인 그 자료뿐만 아니라 원래 깨끗한 자료 있죠. 시작된 그 깨끗한 자료 정보도 이씨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예요. 그거를 디리베이션 보면은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나오고 이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보니까 다른 그 더 자세하게 유도한 것보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서 왜 그 세 개의 텀 중에서 그 가운데 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냐는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노이즈가 말하자면은 그 두 번째 단계부터 섞였을 때와 섞인 걸 뺄 때 그 사이에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그 확률 분포의
말하자면 유사성, 그거를 유사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전부 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그냥 증명한 거고요.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오는데,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네트워크는 어떤 t 타임에서의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이전에 노이즈가 섞이기 이전, 조금 섞였지만 그 조금 노이즈가 섞이기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분포인데, 이거를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그 이 평균값을 구하는 네트워크로 해서 구하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 평균값을 구할 때 그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노이즈가 꽉 차 있는 그 데이터와, 그리고 이게 몇 번째 말하자면 노이즈가 가미된 그 횟수냐, 그 타임까지 정보가 들어가야지만 계산된다는 거, 그런 거를 여기 이 디스트리뷰션 유도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 내려가 더 보면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t-1의 로스 함수는 뭐 KL 다이버전스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어진 그 말하자면 데이터 노이즈 스텝에서의 평균값과 그 네트워크에서 구한 평균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게 만드는 거죠. 그 평균값을 구한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그런데 이제 코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평균값을 말하자면 그 구한다는 것은 목적은 맞는데, 그렇다고 또 평균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다시 익스팬드 해가지고 평균값을 사실 구하려면 평균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 노이즈가 섞인 거에다가 말하자면 이거는 그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노이즈가 일정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몇 번째는 어느 정도 계속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알거든요. 그 비율을 말하자면 스케일을 한 어떤 그 노이즈 값이 섞인 거야 똑같다라는 어떤 그 이거는 클로즈드 폼으로 유도가 가능해요. 우리가 노이즈를 어떤 계획하에서 계속 섞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노이즈 섞었으니까 평균은 어느 정도라고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 제일 그 주어진 xt 단계에서 섞여진 노이즈 값을 차라리 추정하는 게 낫다예요. 그래서 그걸 추정해요, 사실은. 노이즈를 대신 추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뮤를 추정한다라고 처음에는 나왔지만, 알고 보면은 진짜 수식을 말하자면 전개해서 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땐 그때 노이즈가 얼마였었다는 걸 다시 말하자면 리포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누적된 베타 값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메타 뭐 체인지도 하긴 해요. 그래서 알파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이거는 노이즈가 들어가는 걸 베타를 1 빼기 베타로 바꿔주면 또 수식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심플. 가장 간단하게 하면 또 이거예요. 결국엔 뭘 구하냐면 expectation, 그러니까 그 기대치를 구하는데, 그 기대치가 말하자면 최소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게 아니라 여기서 E는 퓨어한 노이즈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히는 아주 퓨어한 노이즈고요. 퓨어한 노이즈는 우리가 추측한 노이즈와 똑같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한 노이즈는 어떻게 추측된 노이즈길래 퓨어한 노이즈를 그러니까 똑같다냐면, 수식 전개에 의해서 x0, 그러니까 입력값, 그죠? 입력값에 일정한 비율 곱한 거 더하기, 여기다가는 또 완벽한 퓨어한 노이즈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갔는데 일정한 비율 섞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떤 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했던 노이즈가 조금씩 들어가서 언제 t 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얘를 이런 식의 말하자면 수식으로 전개가 가능해요. 직접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마코프 체인으로 말하자면은 매 단계마다 노이즈를 더해 갔지만, 이 수식의 단순함 때문에 처음부터 t 단계까지 노이즈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노이즈의 종류가 간단해서 그런 건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게 xt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t 그리고 t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나온 게 노이즈를 계산한다는 거. 요거를 사실은 최적화시켜요. 요거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근데 네트워크를 뭘 쓰느냐? 유넷 써요. 근데 말이 유넷이지 이 안에다가
유넷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갔다가 다시 커지는 거거든요. 스퀴 커넥션하고. 얘는 근데 여기 레지넷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 각 블럭마다 다 레지넷 그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트랜스포머까지 넣어요. 마지막에 여기 중간에 그 소위 그 뭐죠? 버틀렉 부분에는 트랜스포머까지 장착된 레지넷을 사용한 유넷을 써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써요. 사실은 좋다는 건. 근데 반드시 유넷을 써야 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 설명이 더 마음에 들긴 드는데 디테일한 설명이 더 없어서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사람 설명은 그거예요. 이거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예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디노이징 인코더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 버틀렉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똑같게 하는데 들어갈 때 노이즈 집어넣고 나올 때 말하자면 깨끗하게 하면은 얘는 그 노이즈를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학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히 그 반대되는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만 말하자면 학습을 해서 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은 똑같으니까 모양은 항상 이렇게 버틀넥 구조를 가져야지 그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니폴드 러닝이 돼야지만 이게 그 소위 노이즈와 노이즈 아니게 구분이 되니까요. 하여튼간 요걸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무슨 다른 그 원인 뭐 이유 쭉 설명하다가 요거는 그 다른 뭐 그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수식 설명이 계속 되고요. 코드만 볼게요. 코드만 이제 코드. 근데 이게 진짜 코드가 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그 코드 진짜 실행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예요. 여기 이 코드를만 잘 이해하면은 완벽하게 디퓨전 그 모델링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보세요. 리피트인데 이 X0는 QX0. 이 X0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훈련 대상이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엠리스트 자료면 숫자 이미지고요. 얼굴 훈련시킬 거면 얼굴 이미지입니다. 그 얼굴 이미지 중에서 하나만 샘플링하는 거예요. 한 사람 것만 딱 샘플링한 거예요. 얼굴 하나 샘플, 얼굴 이미지라고 합시다. 얼굴 이미지를 샘플링한 게 X0예요. 그 다음에 이 T는 이게 1번부터 그 캐피털 T까지 쭉 노이즈를 가미할 건데 그걸 다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안 해요.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통 1000을 쓰거든요. T를. 그러니까 1번부터 1000번까지 중에 아무 숫자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이즈는 하나 만들어요. 퓨어한 노이즈 하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로, 아이덴티티.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 더블 바로 가려져 있는 요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는데요. 여기서 그 타겟이 노이즈예요. 타겟이. 그런데 이 타겟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가 이겁니다. 엡실론 세타가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입력으로 두 가지만 받아요. 뭐냐? T단계까지 노이즈를 가미했을 때의 노이즈드 이미지가 들어가요. T단계. 근데 그게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수식으로. 이 베타는, 그러니까 알파는 당연히 1-베타고, 베타는 보통 굉장히 작은 숫자라 그랬죠. 그 작은 숫자만큼씩 조금씩 가미하는. 그리고 여기 바를 위에 붙이는데 이거는 그 평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누적된 값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 관계식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xt 값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x0에다가 원래 이미지에다가 이런 파라메타 더하기 완벽한 노이즈를 이 정도 크기를 더하면 그게 xt에서의 값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번째 노이즈 가미 그 단계라는 거를 나타내는 t라는 파라미터도 줘야 돼요. 요 두 개로 요걸 계산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결국엔 얘가 뭘 학습하겠어요? 결국에는 특정 T단계까지, T라는 값만 들어가면 그 단계까지 들어간 노이즈를 얘가 하자면 그 프레딕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시간대 계속 반복.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노이즈 말하자면 학습을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타임 그 노이즈 스텝에 대해서 이걸 똑같이 계속 학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학습이 다 끝나면은 이걸 가지고 샘플링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원래의 그 룰대로 그대로 다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를 제거할 때는 그 랜덤하게는 못해요. 노이즈를 제거할 때는
제일 노이즈가 많이 섞였을 때부터 거꾸로 노이즈를 조금씩 지워가면서 만들어요. 그게 요 스케줄링입니다. 이게. 볼까요? 그러니까 X 대문자 T라는 거는 노이즈가 가미되고 가장 많이 가미된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가 이게 퓨어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랬죠. 거기서 샘플링을 하나 해요. 그리고 나서 T부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 노이즈 가미된 그 타임 스텝부터 거꾸로 하나씩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점점 줄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자면은 그 필요한 게 있어서 G값 하나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또 필요한 노이즈가 또 필요해요. 그때 말하자면은 그 여기 이 수식상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T가 1 이상일 때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여기 앞에서 보면 알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는 그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이전 단계에서 노이즈가 아니라 좀 달라요. 마지막 단계만. 그 하나 파라미터인데. 그리고 어쨌든 자, 보세요. xt-1은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xt부터 구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캐피털 T였죠. 제일 노이즈가 많은 상태. 완벽한 거기 노이즈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가지고서 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얻어낸 노이즈 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정한 요 비율로 스케일 해줘요. 그리고 빼주고 그걸 스케일한 다음에 노이즈를 또 다시 약간 넣어줘요. 이 노이즈를 여기서 노이즈를 다시 또. 참 이게 뭐 수식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깨끗한 이미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줘요, 진짜. 이게 그 패키지화 되어 있어요, 이미. 디노이징 디피전 파이토치라고 파이토치에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제가 실험을 아직 못 해보긴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안에 유넷으로 만들고 몇 줄 안 돼요. 가우시안 디퓨전이라는 이게 디퓨전 모델링, 그러니까 가우시안 함수로 그 모델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이즈를 가미하는 그런 그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물론 그 여기 이 모델이 유넷으로 학습할 거고, 여기에는 이미지 사이즈하고 타임 스텝하고 로스 타임만 주면 되고요. 그래서 디퓨전을 가지고서 여기서 그 학습을 합니다. 그 트레이닝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서 하면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몇 줄 안 되지만 이거 갖고는 여기서는 랜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별 재미는 없어요. 랜덤 노이즈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랜덤 노이즈로 하니까 랜덤 노이즈니까 별 아무 의미도 없는데, 여기다가 진짜 엠리스트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잠깐 그러면은 그 소스 코드 한번 살짝 진짜 워킹하는 거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이것도 좋은 사이트 같아서 링크 시켜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여기 이 친구는 그 설명은 굉장히 너무 간단하게 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코드 자체가 의미 있는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없습니다. 시파10씁니다. 시파10. 시파10쓰고 여기 보면은 어디야? 여기선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생각보다 그 어디서 시간이 걸리는지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려면은 그 최고 사양의 그 뭐죠? GPU를 써가지고 뭐 10시간 넘게 걸렸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파10도. 그런데 어쨌든 장난 삼아서 한번 그래도 이거 워킹하네 하긴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넘버 오브 스텝 100번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이 메소드가 이게 별게 아니라 그 x 그러니까 q xt xt-1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가미하는, 말하자면은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그 함수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하고 t하고 요 두 개의 말하자면은 파라미터를 여기 뭐야 스퀘어 루트 씌우고, 아마 앞에서 요 수식이 있네요. 스퀘어 루트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t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xt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해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t에다가 그 베타 곱해주는 과정이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하자면은 그 노이즈가 섞여야 되니까 그거는 생각 너무 간단하게 섞어요. 그냥 엡실론은 랜덤 넘버, 랩스 그 넘버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평균과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값에 엡실론 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너무 간단. 이게 다예요, 진짜. 이게 말하자면 그 포워드 프로세싱의 한 스텝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이런 100번인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C410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노이즈 가미된 걸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 몇 번 단계인가? 여기 보면은 5단계마다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5단계마다 아마 여기 설명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를 i가 5로 나눴을 때 32개마다인가? 뭐 일단 뭐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요건 그거 같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여기 몇 개를 여기 있네요. 20 스텝마다 여기 있네요. 20 스텝마다 100개니까 5개가 나오네요. 그죠? 20, 20, 20, 20 해서 그 5개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요 그림이 요 이미지의 노이즈 전체는 근데 그 반드시 이거를 100개라 그래서 100개를 다 노이즈를 가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수식이 있어서 매번 임의의 그 시간대에 노이즈가 가미된 정도를 계산하는 게 클로즈드 폼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실험을 합니다.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 수식이거든요. 알파로 파라메타 바꿔서 계산하면 똑같다요. 요거랑 이렇게 요건 차근차근 그 매번 해가지고 100까지 간 거고요. 100번 노이즈 섞은 거고 이거는 20번 점프해가지고 섞은 건데 똑같다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으니까 상관없다고. 유넷이고 여기 유넷 코드 설명이 좀 길어요. 유넷 왜냐 여기 클로즈 되어 있나? 코드 표시를 안 했구나. 됐고요. 어쨌든 유넷을 만들어서 이게 그 훈련 과정에서 핵심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진짜 코드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한데 이게 답니다. 여기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한번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설명한 그 정도로 간단하게 했는지. 지금 보면은 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진짜 그 말하자면은 여기 유넷을 여기 앞에서 만드는데 유넷을 만드는 유넷에다가 얘에다가 여기다가 그 xt 그러니까 t에서의 그 값과 그 t 값을 집어넣고 그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된 값과 진짜 노이즈를 프레딕션과 진짜 노이즈를 이렇게 민 스퀘어 에러로 로스 함수를 정하고요. 로스 함수로부터 말하자면 옵티마이제이션 이 뭐죠? 아마 파이토치 쓰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요 니즐로 말하자면 학습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백 프로퍼게이션까지 여기까지 가야죠. 스텝까지 요렇게 요게 백 프로퍼게이션까지 시켜가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 지금 그 사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100번 정도를 이렇게 차근차근 좀 풀어냈더니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은 안 나왔지만 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 보면은 왠지 그 시파10의 이미지들 중에 하나 같은 노이즈는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생성됐다라는 거 하나 보여준 거고요. 랜덤하게 한 10개 했는데 사실은 뭐 시파10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어떤 것과 비슷한 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한 이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근데 100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스텝을 1000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별로 몇 번 안 했어요. 반복도. 제가 기억하기는 400번 정도뿐이 안 했네요. 여기 400이라고 쓴 거 보니까. 그죠? 여기 스텝이 있는데 넘버 오브 스텝하고 또 다른 거고요. 그 반복 과정은 아마 이거는 그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00번 정도. 근데 어쨌든 400번 정도 했더니 이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노이즈 이거 다 모두 다 시작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왼쪽에 있는 노이즈부터.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여주네요. 이거는 t 이꼴 50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결과값을 보여주네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건 사실 살펴보진 않았어요. 조금 근데 아마 조금 그 사람 말하고 비슷한 게 되는 거를 과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거는 그 응용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해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예.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하시느냐고 애쓰셨네요. 되게 어려운데. 저기 알고리즘 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닝 알고리즘. 거기서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T를 유니폼 샘플링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 얘기는 샘플별로 어디까지 학습할 거냐를 무작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왜 저렇게, 그러니까 아, 1부터, 이거를 1부터 T까지 모든 거에 대한 학습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를 랜덤하게 몇 개만 골라내서 학습에 투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훈련 자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엠리스 같은 경우에 X 자료가 6만 개거든요. 그죠? 네, 6만 개에 이걸 1000개.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훈련 자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요 단계별이. 그러니까 네, 요 단계별만큼의 또 배수, 그걸 다 하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어디죠? 그런 데서는. 다른 데서는. 근데 아, 요 예제에서는 요 예제에선 빠르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것 또한 랜덤하게 하나씩만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여기 어디죠? 요 코드에서는. 아니, 그러면 저 알고리즘이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게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에요. 논문에서. DDPM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저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X0는 하나의 학습 데이터를 샘플링 한 건데, 네. 예,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하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T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1서부터 1000인데, 저 같은 경우는 1서부터 그냥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저기도 포문으로 해가지고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T일 때까지 뭔가를 계속 학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숫자 중에서 하나를 유니폼이니까 어떤 게 선택될지는 이제 이퀄 디스트리뷰션인데 어떻든 그걸 선택해서 그거를 그 상태만 학습한 다음에 다음 샘플로 넘어가는 거죠. 네. 지금 이 알고리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1, 2, 3, 4 해가지고 1000까지 학습하면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 그렇게도 학습이 되는데 지준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학습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학습 속도를 그래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제 생각에는요. 예. 중요한 거는 그거 같더라고요. 이게 제너레이션 모델이잖아요. 네. 요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요 X0는 한 점이에요. 얘는 한 점만 학습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점들이 많잖아요. X, Q, 그러니까 요 분포가 갖고 있는 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여자 얼굴도 있고 남자 얼굴도 있고 이 그, 다양한 거를 같은 규모로 학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도 이제 느낌이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그게 더 아니 우선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1서부터 차근차근히 학습하면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거에 예,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근데 만약에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제 느낌에는 저렇게 해야지 여러 샘플이 믹스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X제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1서부터 T까지 다 학습한 다음에 그러면 X제로 샘플 하나 학습된 거고 다음 또 뭐 다음 제 학습 데이터를 뭐 그것도 샘플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하면은 얘가 상당히 한쪽으로 오리엔트 된단 말이죠. 그, 모드 컬랩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예. 모드 예, 컬랩스 예. 그렇죠. 중에. 모두 그래서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아, 그게 답 같네요. 맞아요. 제가 아까 설명하려던 것도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데 일종의 모드 컬랩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반복, 리피트 바깥쪽에다가 또 놓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맞아요. 1번부터 1000번까지 먼저 한다면 모드 컬랩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만을 위한 말하자면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서부터 T까지 음, 학습하면은 음, 모드 음, 컬렉스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음. 그래서 저렇게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 해도 되긴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도 해본 거다라는 건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갖고서. 아, 좋은 포인트네요. 예. 근데 저거를 1서부터 T까지 하면 일단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진짜 레귤러하게 예. 그, 왜냐하면은 모드 컬랩스도 모드 컬랩스지만은 하나의 데이터를 지금 포인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네, 가는데 하나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또 끝까지 따라가면 첫 번째 배운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10스텝 뒤만 또 학습하다 보면은 또 그것도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저기도 무작위성을 도입해가지고 음, 랜덤, 얘네들이 전체 유니폼하게 데이터를 한 이유가 예,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맞다, 맞다. 전체 데이터를 조금씩 따라가게 만들려고 저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유니폼하게 외주나 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저의 질문이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1서부터 T까지 차례차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냐라는 게 저의 이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게도 예, 되는데 이거 그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한 거다.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서 이렇게 한 거다. 그 차이점을 근데 알고 지금, 싶어요. 제가 그 네. 외부라서 지금 말을 잘 못하는데 그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저희가 그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도 클래스 10개 있다고 1에 대해서 먼저 다 하고 2에 대해서 먼저 다 하고 그렇게 안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랑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비유인데요, 진짜? 음. 어, 그렇죠. 지금 근데 이 이제 셋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X0, 아, 아니 X0가 샘플 그 하나고, 예. 근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는 이걸 다 하고 저걸 다 하고 안 된다. 그럼 똑같이 그냥 한 번씩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저걸 랜덤으로 줬냐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T가 네트워크 네. 입력으로 들어가요. T가 네트워크 입력으로 네. 들어간다고요? 예, 같이 지금 들어가요. 알고리즘 1에서 네. Z 세타가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입력이 2개 들어가잖아요. 그 어, X0에서 이제 T까지 그러면은 점프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떠요. T를 그냥 레귤라하게 처음엔 다 1, 두 번째 다 2 해가지고 레귤라하게 일씩 증가시키면서 어차피 뭐 입력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네.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학습하면 또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왜냐면 랜덤성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걔가 어디 진짜 막말로 로컬 옵티마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저희가 그냥 그 보통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섞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셔플해서 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요. 데이터 셔플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르프에 저기는 샘플 하나 고른 다음에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T가 외곽으로 쌓여 있는 거죠. T1일 때 그러니까 T가 샘플 고르면 샘플이 골라져요. 여기 지금 아래에 네, X0에 네, 저기 그 알파 T가 붙잖아요. 네, 네, 알파 T가 곱해진 저게 노이즈거든요. T 스텝에. 네. 그때그때마다 이제 입력 영상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T랑 쌍으로 알파키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저 노이즈의 노이즈 낀 정도가 아니, 영상이랑 달라져요. 아니. T랑 쌍으로, 예. 쌍으로 그게 안 들어가까지 맞으면, 맞는데, 예. 쌍으로 들어가까지 맞는데 제 얘기는 저 유니폼이 이제 저 리피트 바깥으로 외곽 반복으로 나가서 T는 1서부터 T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 그 안에서 이제 샘플을 그때그때 하되 무조건 이제 첫 번째는 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T2에서 또 X0 샘플링해서 또 그 학습 한 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했던 할 수도 것처럼,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까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그렇죠. 저희가 큰 뭐 개만 먼저 그 하면. 개 클래스 갖고 있는 애를 하나씩 하지는 않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T가 시퀀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그 나왔잖아요. 이게 마르코프 체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전 네. 건 까먹고 그러니까 이전 건 없어도 직전 거의 차이를 구하는 뭐 그런 거여가지고 저희가 T에 대한 의존성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 시에 그걸 시퀀셜하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면 학습이 안 돼.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국 저 수식에서 5번에서 저게 이제 t까지의 순간의 값을 구할 수 없었으면 안 되는 거 학습이 안 됐겠네요, 그럼. 예를 예, 들어서 그 예. 그거 다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그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저희 노이즈 낀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고 DB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걔네를 이제 T에 맞는 애를 하나씩 꺼내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 노이즈 텀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은 수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미의 t의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수식이 나왔으니까 학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노이즈에 대한 텀만 나왔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됐을 것이다. 예,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 X0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네네. 5번 두 번째 줄에 네네. X0에서 T 스텝까지 한 방에 노이즈 뛰는 그게 그 논문에 정리가 돼 있어요. 원래 한 스텝 한 스텝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한 방에 뛰어넘는 그거가 뭐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근데, 뮤는 계속해서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씩 하나씩 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예, 좀 예, 예. 메모라서 이거 하려면은 그 VA 먼저 하고 이제 공유를 좀 할게요. 맞아요. 아, 예, 베이레이션 오토엔코더를 이해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싹싹 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좀 어렵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잘 보여요. 네. 이 디퓨전 모델 하려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벌써 베리에이션 정리를 다 오토엔코더를 해오셨네. 알아야 돼요. 예,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너 프로세스 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요거를 해야 돼요. 이 스코어 매칭 요거 SMLD 그러니까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먼저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하고 그다음에 이 순서가 있습니다. 요 베리에이션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들어간 유넷이 픽셀 CN은 플러스 플러스 써가지고 그 뭐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도 좀 알아야 돼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스코어 베이스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분포 데이터셋 분포 자체를 이제 스코어 갖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요거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이게 디퓨전 왜 하나 약간 요런 게 조금 있거든요.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DPM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먼저 하고 이게 얘네가 왜 도대체 노이즈가 갑자기 왜 나오지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DDPM 요 DDPM 하고 그 다음에 막 줄줄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거 다음 학기 강의할 거라서 다 만들진 않았는데 뭐 임프루브드 DDPM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 DDPM은 평균만 학습해요 네트워크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리언스도 학습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T스텝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가야 되니까 걔네까지 네트워크를 학습하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DDIM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하고 있는데 이 SD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 어차피 그 VA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와, 정말 언제 기가 자료를 막힙니다. 다 끝났네. 언제 저런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네. 어디서 강의하시는 건데 저렇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스터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지? 다음 학기 어차피 대학원 수업을 제가 제너레티브 모델만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제너레티브 모델이랑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그것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해놓는 거여가지고 뭐 만든 김에 여기서 해도 됩니다. 네. 좋네요. 청강해야겠네. 청강.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질문의 하나였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잠시만. 그새 까먹었네. 저 생각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 예, 질문하세요. 예, 예. 아니 그 스코어 베이스드 그 말하자면은 그 모델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진짜.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그 차라리 디퓨전 모델 말고 그걸 할까 했는데 어차피 근데 사실은 그다지 그 비슷한 모양이지 또 수학적인 또 연관성은 또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SD로 연관을 해놓은 논문까지 있는데 그건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스코어 베이스드 그 뭐죠? 모델 제너레이션을 보면은 그거는 정말 메이크 센스 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이것처럼 조금씩 더해 가거든요, 노이즈를. 노이즈를 더해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라디언트 따라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좀 쉽긴 쉬워요, 진짜. 아, 저러면 되겠구나 싶은. 근데 지난번에 저기 오이석 교수님이 우리 저기 코딩 캠프 갔을 때 제가 질문이 저렇게 하면 리컨스트럭션은 잘 되는데 그 새로운 이미지를 못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뭘 넣어준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새로운 저기 이미지. 생성은 잘 되고요. 이 베리에이션 루틴 코드라서 이제 매번 다른 게 생성되는 건 맞는데, 얘네가 좋은 게, 이 노이즈, 리버스 프로세스 할 때 계속 디노이징 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아까 네트워크 유넷, 한 스텝마다 계속 유넷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유넷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사이에 저희가, 뭐 네트워크니까 걔도 거기다가 언어 뭐 인베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1000스텝 논문에선 1000스텝으로 돼 있는데 1000스텝을 통해서 인퍼런스 할 때마다 매 스텝 이제 약간 언어에 대한 요거를 조금씩 가미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글라이드. 엔베딩을 하면은 그 모양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언어 피처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유넷이 만들어졌고 저걸 학습시키면은 생성할 때는 잡음을 넣어주고 나온 걸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생성할 때는 계속 그 노이즈부터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노이즈부터. 그러니까 노이즈 예, 시작해가지고 최종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스택에 나온 다음에 또 넣어주고 예, 하는 그런 거예요? 식이에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아, 걸려요. 이 인퍼런스가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유닛이 1000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인퍼런스를 인퍼런스는 1000번 오래 해야 되니까. 걸리죠. 예, 그럼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유넷은 이거네요. 유넷은 모든 이미지의 모든 t에서의 t-1을 만든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기 그 트레이닝 할 때 T 옆에 이 그 클래스 하나 더 넣어주면은 그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할 약간 때 컨디션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네. 컨디션을 말하자면 학습을 시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들어가 이미지일 땐 고양이라는 라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러면 나중에 얘가 고양이를 넣어서 만들려고 그러면 고양이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학습시킬 때 T에서 T 플러스 1을 만들 때 보면은, 그러니까 노이즈가 추가됐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X0가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배웠는데, 생성할 때 보면은 학습되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보면은 거기에 그 새로운 매니폴드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공간은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이 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매니폴드 러닝, 원래 제네러티브 모델은 매니폴드 러닝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매니폴드를 학습한다기보다 아예 애초에 그냥 데이터 X에 대한 분포 자체를 학습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계속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높아지는 쪽으로. 노이즈를 예. 그렇게 되면 리컨스트럭션은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일종의 매니폴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매니폴드는 아니고 네. 뭐지 데이터 분포 자체가 이제 가우시안처럼 이렇게 유니모달로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 우리가 28x 28짜리 이런 영상이면은 그 몇인가요? 그게 768? 768천에 막 되게 뭐 어디 봉우리가 많을 건데 거기에 약간 로컬 맥시마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그레디언트 어센트거든요, 이건. 그레디언트 어센트 해가면서 이제 약간 그 로컬 맥시마 어디 딱 잘 걸리면 어떤 영상이 나오고 그렇죠. 시작된 다른 지점이 예 다르니까. 네. 다른 로컬 맥시마로 근데 가면 다른 영상이 나오고 이런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리컨스트럭션만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계속. 그러니까 그 원래 새로 학습 샘플이 오는 거죠. 이제 그 분포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치 우리가 28x 28짜리면은 거기에 묻은 X 768개 랜덤 베리어블을 다 그냥 아무거나 샘플링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꺼내면 이제 아예 처음에 우리가 없었던 데이터셋에 뭔가 그냥 그 학습한 그 분포에서 그냥 하나 샘플링 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래 제네레이티브 모델 자체가 약간 다 그런 거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만들어지던데 그 학습 공간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겐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예, 겐보다 얘가 또 더 뛰어나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걔는 네. 이제 임플리시시라 그런 분포나 매니폴드를 신경을 안 쓰죠, 저희가. 보통 그렇죠. 자판기라고 얘기하는데, Z 아무거나 이제 랜덤하게 넣으면은 걔 넣으면 그냥 계속 똑같은 애 만나요. 똑같은 Z 넣으면. 바뀌진 않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거고, 요런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한 애들은 저희가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이런 애를 갖고 오잖아요. 매번 이제 좀 다른,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는 건데, 성능도 이제 좋으니까, 요새 이제 좀 생성 모델은 이 디퓨전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도 개나는 사람들은 다 개납니다 아직. 이거는 절대 그 같은 게 안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Z 초기 Z가 같아도요? 네. 예, 같은 게 들어가도 이게 왜냐하면 계속 아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노이즈가 또 들어가요. 거기에 아까 거기 있었죠. 로스텀에 랜덤 노이즈 샘플링해서 넣는 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생성 보니까 있던데. 네, 예. 샘플링 생성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왜 넣는 거예요, 그럼? 생성할 때 노이즈 왜 넣어요, 그거는? 그거가 어, 그 노이즈를 안 넣으면은 저희가 그걸로 가는 이게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한 거랑 군데로만 가요. 비슷한 한 거예요. 군데. 맥시멈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없어진 그 어, 콜 맥시멈 하나만 걔만 계속 제스님이 나와요. 예. 염려했던 일이 제가 일어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 현상이 느낌이에요. 일어나죠. 놓이지 않으면. 예. 이렇게 형성되면은 결국은 계속 같은 쫓아가다 것만. 보면은 음. 리컨스트럭션만 될 거다라는 게 저의 추정. 아,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채널에 노이즈가 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어쩐지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질문한 게 그렇게 되면 리컨스트럭션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아, 다양한 너무 걸 만드느냐. 그게 있잖아요, 지. 거기다가 다시 노이즈를 또 섞어주는구나. 네, 매번. 그러니까 막 이거 그러면 예. 똑같은 G라고 하더라도 계속 다른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겐처럼 뭐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은 또 다른 것 만들어지지만 그 부류의 다른 걸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그림 요런 건데 이게 노이즈를 안 넣으면 잠시만요. 이건 스코어 베이스드 그 스코어 컨셉이죠. 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어. 여기 이건데 야, 근데 NCSC죠, 이건 그럼.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한 군데 여기 맥시마로만 가는 요걸 거죠. 염려한 거야. 맞아, 맞아, 예, 맞아. 이게 싫으니까 여기 이제 정성 노이즈를 교수님이 요 넣어가지고 현상을 말하는 거야. 예, 팔로우 이렇게 스코어. 하면은 이 그 어디 저희 맥시마 근처에서 그 아무거나 막 샘플링 될 거잖아요. 그 텀이 이 노이즈 텀입니다. 음. 이게 스토캐스틱 예, 로컬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저게 계속 리컨스트럭션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양하게 만들지라는 걸 했는데 결국 저게 답이었군요. 컨디셔널 게인 측면이 아니고 저기다가 예. 해가지고 한 이렇게. 말로 랑츠빈 다이나믹스라고 얘네들이 그러는데 네, 처음 들어봐. 랑즈뱅 다이나믹스. 그, 네. 요거가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이해를 좀 하면 디비전 모델이 얼추 엮어서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나오는 것도 다 이쪽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려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부의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레이턴트를 그, 랜덤 프로세스로 바꾼 게 디퓨전 모델이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할 거니까 좀 차근차근 보죠. 이게 사실 학부생이 좀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합수 때는 딥러닝 무슨 네트워크 아키텍처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막 패닉에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그 예, 교수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 보니까 딱 진짜 보이긴 보인다. 이게 예, 말하자면 그 거의 그 뭐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 디퓨전 모델하고 거의 말하자면 스트럭처 똑같다 그러는 게 요 수식 똑같잖아요. 지금 예, XT에다가 똑같습니다. 수식이 가운데 똑같아요. 있고 예, 거기에 노이즈 집어넣는 것까지 똑같네. 예, 이게 저희가 랑제빈 다이나믹스 학습하는 때문에. 모델,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요것만 IF에서 바뀌어요. 얘는 예, 플러스잖아요. 그라디언트로 예,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 얘는 예, 노이즈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예, 얘는 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 얘는 예, 빼줘야 될 거를 계산하고 디퓨저는 스코어 베이스드는 더해줘야 될 걸 계산하는구나. 예. 예. 멋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표가 있는데 제가 비교표 보이네. 하나 만들었는데 어디다 해놨더라. 여기다 해놨나? 예. 요런 형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 게 DDPM이고 위에 게 스코어 베이스드 그러네. 그죠? 모델인데 맞아, 맞아. 예, 이 개념이 비밀이네. 굉장히 아, 이제 비슷하구나. 요거를 예. 여기는 지금 처음에 진짜 플러스 그 차이를 몰랐는데 이제 예. 보인다. 여기 노이즈 퍼튜베이션 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학습시킨 네트워크 근데 야, 여기서 이제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T랑 T-1이 반대라 그래요. 지금 이 노이즈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 스텝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니 그거는 반대 같아. 얘네들은 예. T-1이 깨끗한 거고요, 진짜. 예, 예. DDPM은 NCSN에서는 요게 깨끗한 거예요. T가 큰 게. 예. 요거는 좀, 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길어졌어요. 차근차근 근데 예, 또 다시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넷 말고 다른 야 풀리 커넥티드로 하면은 학습이 안 돼요? 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네트워크의 글쎄요. 아웃풋이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일단 차원이. 오토 엔코더 모양은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들어가고 나오면 아니 똑같이 풀리 해야 되고요. 풀리 커넥티드로도 오토엔코더 모양은 네, 충분히 그렇죠,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차원이 너무 높잖아요. 이미지를 하려면은 글쎄요. 저희가 그러니까 1024, 1024.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되고 오로지 유넷만 써야 되는 건지가 저의 딴 것도 질문이에요. 됩니다. 예. 딴 건 됩니다. 예. 풀리 커넥트 써도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요? 예. 예. 아니 근데 오이석 교수님은 항상 저번에 한 번 자료 주실 때도 놀라운 거지만 그죠? 강의 자료 진짜 잘 만드네요. 네. 어떻게 짜집기라서 예. 금방 아니요. 만들어요. 지난번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제가 잘 만드시다니까 짜집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시 제가 하면은 짜집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 예. 예. 컨트롤 C, 컨트롤 V는 잘합니다. 예. 아니 필요한 거를 다 이렇게 긁어 모으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예. 음.
알겠습니다. 오늘 지준 교수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예, 덕분에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고, 이렇게 키워드 말씀드리니까 좋네요. 다음에는 PALM 해주세요. PALM. 이제 그만 물어봐요. 왜 또 죽겠어.